예, 산림청장 남성현입니다. 오늘 올해 추진할 산림청이 중심이 돼서 추진할 산불 방지 종합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그동안에 저희가 산림청에서 산불 예방과 진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위주로 대책을 수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 추진할 대책과 올 연중 추진할 산불 방지 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 현황입니다. 저희가 지난 10년간의 그 산불 현황을 작년과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에는 무려 한 해 동안 740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요거는 10년 평균 대비 약 38%가 증가된 겁니다. 가장 적게 발생한 시기와 비교하면 한 2배 이상이 산불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면적도 지난 10년간에 비해서 약 7배 정도가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을 저희가 공익적 가치, 복구 비용, 그 다음에 인목 피해, 진화 비용 이런 거를 전부 추계를 해보니까 무려 1조 약 3,400억 정도의 피해를 지금 보았다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주로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소각, 그리고 요즘은 그 산림 내 100m 이내에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주택, 건물, 화재로 인해서 번져서 발생하는 산불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연 발화는 거의 없고 다 대부분이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과거에는 봄철과 가을철에만 산불이 거의 났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여름, 장마철 비 오는 날 빼놓으면 연중 산불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올해 추진할 산불 방지 주요 전략은 산불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자는 큰 비전을 가지고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를 제로화하고 그 다음에 피해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한 5가지인데 첫째는 이제 ICT 기반의 산불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요. 두 번째는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우리가 예방 대책, 그래서 선제적 대응이 굉장히 필요하다. 세 번째는 대형 산불 취약 지역에 대해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네 번째는 산불 인력, 그 다음에 장비를 확충하는 동시에 안전이 굉장히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관리 대책도 우리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산불 피해자에 대한 복원, 복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먼저 지금 우리가 디지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청도 각 분야별로 ICT 기반의 산림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산불에 있어서도 ICT 기반의 산불 예방 감시 체제를 지금 강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하고 ICT를 활용해서 감시를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이제 산불이 발생이 큰 강원도하고 경북 동해안 지역은 ICT 플랫폼을 설치를 하는데 종전에 그 감시 카메라가 전국에 한 10,000개 이상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아날로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산불 상황실에서 보면 연기만 이렇게 보였는데 요게 이제 지난 한 2년간 추진을 우리가 해보니까 이제 ICT 기반으로 완전히 센서가 부착이 돼 있어서 연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해서 알람까지 상황실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선적으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기 때문에 시범 사업으로 강원도하고 경북 동해안 위주로 10개 지역은 기존에 있는 산불 감시 카메라 말고 최첨단 ICT 플랫폼으로 지금 감시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산불 상황실에서 보면 그냥 바로바로 산불 담당자가 알 수가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연기하고 불씨까지 감지가 되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초동 대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4시간
산불 감시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과 연접 지역에 대한 건물, 그 다음에 산불과 연접되어 있는 우리 그 취락 구조가 집들이 경북 특히 강원도의 한 산골에 가면 산에서 100m 이내에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물, 집 화재들이 산불로 번지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 인접 지역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산불 취약 정도를 빅데이터를 그동안에 산불이 난 지역에 대해서 각종 분석을 해서 그 요소를 다 컴퓨터에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산불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그 산불이 많이 나는 지역에 대한 숲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 그리고 여기 지금 산불 행동 시뮬레이터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산림 내 인접 지역에 있던 각종 건물, 그 다음에 숲 상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취약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전부 로우 데이터가 시뮬레이션에 들어가 있어서 시뮬레이션 한 후에 그걸 가지고 미리미리 예방 대책을 하겠다.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화목보일러가 지금 동절기에 강추위가 오기 때문에 산촌 지역에 계신 분들이 화목보일러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림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해서 지난 12월부터 올 5월까지 일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약 70%를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월 말까지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5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15일부터 저희가 관계 법령을 바꿔서 산림 내 100m 이내에는 일체 소각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 관련, 그 다음에 농정 관련 환경부서의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요거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리 인화물질 제거반을 운영을 해서 산불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인화물질을 사전에 제거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 논밭두렁을 태워야 그 다음에 영농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지금 관습적으로 해오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해서 영농 교육을 할 때 논밭두렁을 태우면 해충도 죽지만 이충도 죽고 산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 논밭두렁 태우면 안 된다라고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소나무 재선증병 피해 훈증목이 전국에 약 156만 개가 있습니다. 작년에 밀양 산불 때도 여러 가지 취약점이 나타났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바짝 말라가지고 굉장히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걸 전체를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나무 재선증 피해 훈증목을 지금 제거를 해 나가고 있고요. 훈증 대신에 이제 연차적으로 피해목을 베면 파쇄로 지금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까지는 파쇄 비율이 약 44%였는데 올해는 좀 더 50%까지 늘리고 2027년까지는 대체적으로 이제 훈증 처리 안 하고 파쇄하는 걸로 지금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생각에는 예산의 범위, 예산이 허락하면 한꺼번에 다 했으면 좋겠는데 돈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임도 문제도 해결이 안 돼서 임도는 임도대로 시설을 해나가면서 이 훈증목을 집중적으로 전부 수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월 5일이 정월 대보름입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없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가 완화됨에 따라서 정월 대보름 행사가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금 계획이 되는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요거를 정월 대보름 전에 민속놀이, 그 다음에 무속행위 이로 인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행사장 주변에 담당 공무원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불 감시 인력도 배치를 해서 대보름을 행사로 인해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는 이제 ICT 기반의 산불 상황 관제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특히 이제 원전,
LNG, 그 다음에 송전선로, 문화재, 이쪽 굉장히 산불이 나면 문제가 되는 지역들입니다. 요 중요 시설에 대해서도 실시간 상황 관저를 공유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에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 약 14만 6천 개소의 국가 중요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산불 관제 시스템에 탑재를 해서 각 기관하고 정보를 공유해 나가고 있고요.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를 중심으로 해서 언론사에 저희가 산불 진화 상황, 그 다음에 확산 예측, 그 다음에 위험시설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저희가 전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밀양 산불에서도 송전 철탑, 여기에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의 한 200m 가까이까지 불이 왔었는데, 송전 철탑, 송전 선로에 대해서도 우리 한전과 굉장히 협조를 해서 처음부터 주요 송전 선로에 있는 데에서는 연료 물질을 사전에 재고를 하고, 부득이하게 산불이 날 경우에는 저희가 산불 지연제를 리타던트라고 하는데, 요거를 작년에 밀양 산불 때도 뿌려서 굉장히 효과를 보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생긴, 일부러 리타던트인데 표시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색소를 첨부했는데, 이걸 뿌리고 나면 약 한 이틀간은 산불이 확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게 뿌려서 낙엽에 묻으면 약 75%는 저희 과학적인 연구 결과에 의하면 75%는 불이 붙지 않는다. 그래서 요 산불 지연제를 저희가 쓰겠다 하는 거고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밀양 산불 때 효과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전 LNG 유류 저장 시설에 대한 주변 시설은 미리 산불 방지 안전 공간을 저희가 미리 숙각부기 등을 통해서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기타 여러 가지 재난기관하고 MOU를 작년에 체결을 해서 각각의 우리는 숙각부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기관에서는 자체 예방 대책을 지금 강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들과도 산불 대형 유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제가 울산 광역시장님을 뵀는데, 울산에는 이미 이 굉장히 국가 중요 시설이 많기 때문에 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미리 선제적 대응 대책을 했는데, 주로 산단 주변에 인화물질 제거 전담반을 구성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산불 소화 시설을 배치를 하고, 특히 문화재, 주택가 중심으로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동해안 지역에 굉장히 여러 가지 강원 동해안, 경북 동해안 있는데, 현재 지금 이제 강원 동해안 지역은 강원도 주관으로 산불 방지 센터가 있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에 국립 동해안 산불 방지 센터를 경북 울진에 지금 신설하려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하고 2025년에 준공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헬기 문제입니다. 헬기가 이제 저희가 전국을 13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남북 DMZ 밑에 별도로 DMZ 철원에 산림항공관리소를 신설을 하면 전국의 13개 권역에서 산림청 헬기를 중심으로, 또 지자체 임차 헬기와 함께 골든타임, 지자체에 전진 배치되어 있는 헬기들은 30분 이내에 출동을 하고, 저희 산림청 헬기는 50분 이내에 전국을 다 커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상 상황에 따라서 전국의 13개 권역에 있는 분산 배치 헬기를 기상 상황에 따라서 전진 배치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동절기고 가뭄이 있어서 동절기에 지금 얼음이 얼어서 저수지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빙 방지 장치 제도를 그 호수 주변에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주요 지역만 우리가 47개 설치를 해놓고 있고요. 요거를 좀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담수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동식 저수조를
헬기에 의해서 또 지상에서 운반을 해서 해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요 차량이 있는데 올해에 8대가 이제 시범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험준한 산악 지형에 임도가 없어도 그냥 다닐 수 있는 진화차입니다. 그래서 현재 담수량도 기존 진화 차량의 3배, 3,000리터고, 그 다음에 급경사지에서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해서 요거를 굉장히 저희가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비싸서 8억, 한 대에 8억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연차적으로 이제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화 헬기를 이용해서 산 능선에 이동형 물주머니를 설치를 해서 진화용 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불 진화 임도를 확대를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국유림을 중심으로 산불 진화 임도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처음으로 사유림까지 확대를 해서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의용소방대와 같이 그 지역에서 산림사업으로 인해서 지형지세에 밝으신 분들, 특히 산림조합 직원, 그 다음에 영림단 이런 직원들을 이제는 산불이 크게 나면 이분들은 의용소방대처럼 산불 예비 진화 인력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법이 국회에 지금 나가서 이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봄, 가을 계절적 관리에서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여름 한철에 비 올 때 빼놓은 계속 산불이 납니다. 요즘도 2건 내지 3건의 산불은 지금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지역별로 산불 조심 기간이 원래 5월 15일까지입니다만은 작년의 경우는 6월 17일까지 산불 조심 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올해도 기상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임차 헬기 비용은 국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 신고 포상금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이제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국에 있는 특사경, 특별사법경찰관들을 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원인조사, 가해자 검거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이제 헬기가 뜰 수가 없기 때문에 진화 드론을 가지고 야간 산불에 지금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산림항공본부를 중심으로 야간 드론 산불 진화대를 10개 팀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화상 카메라를 해서 실시간으로 중계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 드론을 가지고 에어로졸을 했는데 요게 좀 잘 안 보이시는데 헬기에서 밑으로 에어로졸을 뿌리면 야간 진화에 도움이 됩니다. 지난 밀양 산불 때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투입을 했는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걸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이제 다음은 이제 국가 산불 위험 예측 정보를 이제 고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상청에 있는 AWS 기상 관측망이 있고 저희 산림청이 또 기상 관측망이 있습니다. 작년까지 464개소의 주요 산에 산악 기상망이 있었는데 올해 480개소까지 넓히고 2027년까지는 620개소로 넓혀지면 현재의 464개소를 가지고 예보를 해보니까 예측도 정확도가 한 87%였습니다. 이게 이제 더 확대가 되면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약 3일 전에 산불 위험 예보제가 나가고 있는데 이거를 일주일 전 또 한 달 전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합 산불 플랫폼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산불 상황 관제 시스템을 말씀을 드렸는데 산림청이 컨트롤 타워이 돼가지고 요 관제 시스템에 있는 모든 정보, 실시간 정보를 유관기관하고 지금 공조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산불 확산 예측 시스템 또 함께 지금 언론하고 함께 지금 이제 공유해 나가고 있는데 특히 작년에 요 보시면은 KBS가 그 재난방송 주관사인데 몇 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산불 진화 상황이
실제로 재난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진화 상황을, 요 보시면 요 빨간 거는 아직도 산불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요 노란 거는 이제 산불이 진화되어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느 지역으로 확산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 시스템에 의해서 일반 국민들이나 관계자들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불이 저희가 가용 헬기가 전 한 200대 되는데 국가가 운영할 수 있는 저희가 48대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임차 헬기, 군 헬기, 소방 헬기, 기타 유관기관 헬기, 요게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날 경우에 산불 진화 헬기를 어떻게 배치할 거냐 하는 것을 요게 이제 별도로 의사결정 지원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서 기존에 있는 빅데이터를 넣으면은 시뮬레이션이 돼서 요 AI가 자동적으로 작전하듯이 군 헬기 배치하듯이 우리 산불 헬기도 전국에 있는 산불 상황을 커버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지난해 양양의 지자체에서 임차한 헬기가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요걸 가지고 저희가 국토교통부하고 산림청이 합동으로 협력 체제를 좀 구축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저희 산림청에서 할 거는 민간 헬기 조종사들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원주 지역에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시뮬레이터가. 그래서 민항에 종사하고 있는 헬기 조종사들을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뮬레이터에 해서 모의 비행 훈련 장치에 우리가 초청을 해서 안전 비행에 관련되어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 임차 헬기에 대한 이착륙 그 대기 장소, 이것도 우리가 예산 지원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화 현장에 가면 헬리콥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공중 진화 지휘 체제도 확립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진화에 투입하고 있는 헬기의 안전을 위해서 공중 지휘 통제관제도 지상 안전 통제관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산림청 헬기, 임차 헬기, 뭐 군 헬기가 오니까 주파수를 더 우리가 확보를 해서 헬기 안전에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지상 인력, 이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이후에 지금 각 지자체가 밤 10시가 넘으면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산불 진화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같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다음에 지상진화대원의 안전을 함께 할 수 있는 대책을 지자체하고 지금 강구를 해 나가서 교대, 휴식 이런 것까지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작년에 현장에서 지휘를 해보니까 산불이 자기 집까지 오는데 대피를 하라고 가서 권고를 해도 잘 안 나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지금 법을 산림재난방지법을 지금 국회에 발의돼서 나가 있는데, 거기에 강제 대피 명령 제도를 도입을 해서 강제 대피 명령에 불응할 시에는 그거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걸로 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인명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법도 강제 대피 명령까지도 도입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작년에 굉장히 한 2만 5천 헥타 정도의 산불 피해가 있었습니다만은, 대면적이 피해가 되면 우선적으로는 우기 전에 2차 피해 우려를 위해서 응급 복구를 우선 하고요. 전체적인 그 복구 계획에 대해서는 산주, 지역 주민, 지자체, 임업단체, 관련 전문가가 산불 피해 보건 추진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작년에 발생한 것도 올해부터 약 3년 내지 5년에 걸쳐서 면적별로 연차적으로 복원 또는 인공 복구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산불이 난 지역에 대해서는 산림 경영, 그 다음에 경관, 생물 다양성 이런 거를 다 종합을 해서 복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저희 앞으로 산불 방지 인력 또 우리 장비 확충 통해서 진화 역량을 확충하는 한편, 저희 산림청을 중심으로 해서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유기적으로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산불 재난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고 재산피해도 최소화하고 소중한 숲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서 산불 방지에 임하겠습니다. 푸른 숲, 그 사랑의 시작은 산불 예방입니다. 이상 올해 추진할 산불 방지 종합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